텔레파시 대박이죠. 앞으로 가라 그러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라 그러면 뒤로 가고. 자, 여러분들 최고의 변속기, 요즘에 변속기 모양이 뭐 별별 변속기 모양이 많죠. 뭐 이런 변속기 모양이 많은데, 어떠한 변속기가 새롭게 등장한 변속기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지 오늘 변속기, 변속 쉬프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뭐 수동 기어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자동 기어조차도 사람이 강제로 힘으로 이렇게 힘을 줘서 움직였어야 됐죠. 그죠? 이렇게 됐던 것이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책에도 뭐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은 다 이게 전기차라든지 뭐 자율주행차로 가야 되려면 컴퓨터가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Shift by Wire, 그러니까 전선으로 시그널로 변속을 해야 된다라는 흐름 때문에 이게 이제 기계식으로 움직이던 것들이 변해서 이런 버튼식 혹은 뭐 이런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직도 논란이 많죠. 그죠? 뭐냐면 옛날에 뭐 기억나시나요? 제가 영상을 3개나 찾아보니까 3개나 만들었으라고, 그 팰리세이드 전복했는데 뭐 시동 꺼진 뭐 어쩌고저쩌고 한 얘기, 내리막에서 시동이 왜 꺼지냐, D를 눌러야 되는데 R 버튼을 잘못 눌러서 꺼졌다, 여기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부품을 보호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시동이 꺼져도 브레이크는 든다, 이런 얘기들을 옛날에 해가지고 뭐 박명정님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오토기어 뭐 장기자님 뭐 여러분들이 제가 만든 영상과 그 비슷한 시기에 같이 뭐 실험도 해주시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그 사건, 이거의 시발점이 됐던 게 뭐였냐? 이 버튼형 변속기였죠. 사람들이 이게 진짜 과연 맞는 거냐, 이런 변화가 막 이런 얘기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보면은 콜벳이나, 여기 콜벳에서 나온 것 같은데, 콜벳 같은 경우는 D는 이렇게 땡기고 아니면 푸시인가요? 뭐 눌러주는 방식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똑같은 버튼이 아니라 하나는 땡기고 하나는 누르는 방식, 이런 식으로 손으로 다른 거를 알 수 있도록,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도록 바꾸는 이런 움직임도 있었죠. 자,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지 한번 저랑 같이 쭉 보시죠. 들어가기 전에 배경 지식으로 하나 아셔야 되는데, 모노 스테이블이라는 쉬프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어인데 한국말로는 제가 뭔지 모르겠어가지고,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 금세 이해하실 거예요. 모노 스테이블 쉬프터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 딸깍 딸깍. 그러니까 움직여도 얘를 내가 D단에 움직이면은, 옛날 같으면 얘가 D단에 이렇게 멈춰서 운전이 되잖아요. 그죠? 봉이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 운전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있는 모노 스테이블은 뭐냐면, 모노, 한 자리에 가만히 있다, 안정적으로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얘가 움직여도 딸깍, 딸깍, 이렇게 스위치가 가운데 그냥 계속 있는 거죠. 마치 그 조이스틱처럼. 그죠? 조이스틱 이렇게 운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움직여 놔도 얘가 여기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딱 멈추는 거죠. 이렇게 했다가 딱 오는 거. 요게 모노 스테이블이라는 쉬프터입니다. 여기에 대한 거를 이제 배경 지식을 아셨으니까 들어가 보면, 요즘에 나오는 유비쿼터스 모노 스테이블 쉬프터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디에나 있는, 요즘에 거의 뭐 모든 차에 들어가 있는 쉬프터라는 얘기예요. 요게 BMW고요. 그 다음이 알파 로메오, 그 다음에 아우디, 어디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어디라고 하는데, 이거 보시면은 상당히 낮고 P 버튼의 위치가 아주 독특한 위치에 숨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엄지를 뒤로 내려서 올리는 거. 그 다음에 GM 방식, 그 다음에 제규어 방식, 그 다음에 랜드로버 방식. 다 비슷한 방식이죠. 그죠? 다 비슷한데 이제 손잡이를 얼마나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었느냐, 이제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이고요. 그죠? 딱 고급적인 거. 그러니까 이거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이렇게 버튼 방식을 쓰면 차에서 차지하는 공간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버튼식이 선호가 되긴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의 호불호가 너무 갈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모노스테이블 방식을 쓰는 거죠. 그런데 벤츠 보시죠. 벤츠 보시면은, 야, 이게 봉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버튼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죠? 두 개의 장점을 교묘하게 자리도 별로 안 차지하게 낮춰놓으면서 손잡이를 가지고선 좌우 당겨가지고 할 수 있는 뭐 요런 아이디어도 냈다는 거.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 갑툭튀라고 하는 툭 튀어나오면 사람들이 사용하기는 좋은데 아무래도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없애고 싶어 하죠. 많이 없애고 싶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그 모노 스테이블인데, 아까 전 같이 이런 스테이블인데 이렇게 손잡이로 잡고 하는 건데, 더 작게 만들 수 있냐 해가지고 만든 게 어디에 이런 버튼 방식, 아니면은 이렇게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 놓는 거.
이트론 방식. 그다음에 포르쉐도 아주 작게. 그다음에 핸들 옆에 붙이는 애들도 있어요. 요것도 아주 작게 만들었죠. 그죠? 완전히 버튼처럼 아예 매몰된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렇게 회전식으로 PRND를 이렇게 회전식으로 가는 거. 이렇게 회전식으로 가든지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방식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게 너무 변속이 빨리 후루룩 되고 이 다이얼을 계속 봐야 된다는 문제가 좀 있어서 전 이걸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써보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 이게 계속 눈이 가야 돼. 이게 뭐 앞에다가 보여준다고는 하지만 앞에를 자꾸 안 보고 습관처럼 변속기가 내 손이 가는 위치에 자꾸 눈이 따라가니까 여기에 이제 불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거를 자꾸 확인을 해야 되니까 불편하더라고요. 버튼을 안정적으로 주행하려면 조작할 때마다 큰 소리로 파킹, 주행, 중립하고 외쳐주면 좋긴 하겠는데 저 어노잉 팩터라는 게 있거든요. 또 사람들이 너무 싫은 거지. 제네시스가 요즘에 대표적으로 이쪽에서 많은 실험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왜냐면 요 갑자기 이렇게 회르륵 하고 튀어나오는 요거 때문에 저는 아직 한번 못 만져봤어요. 이 제네시스의 로터리 글로브잉 뭐 오르비탈 이런 거는 아직 못 만져봤는데 어느 정도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급져 보이긴 하는데 고급져 보이는 거랑 안정성이랑 익숙함이랑 또 다른 거니까 이거는 좀 신기한 방식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제네시스처럼 나온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마 마지막일 겁니다. 이 방식이 마지막인데 뭐냐면 핸들에 오른쪽에 붙여서 컬럼 방식으로 움직이는 거. 이건 생각보다 되게 편합니다. 왜냐면 자리도 차지하지 않는 데다가 자리 이쪽 그 센터 컨솔은 일단 빠지니까 변속할 때만 여기로 하면 되고 손이 여기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를 바라보기보다는 화면에 변속되는 거를 볼 수 있고 눈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야각 안에 필드 오브 뷰라고 하는데 눈의 시야각 안에 들어오니까 이 방식은 저는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테슬라도 이런 방식을 많이 쓰죠. 뭐 모든 테슬라가 다 이거 방식을 쓰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방식을 쓰죠. 이 방식이 생각보다 자리도 안 차지하고 편합니다. 이게 다 가능해진 이유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게 Shift by Wire. 이제 더 이상 기계적으로 이렇게 옛날에는 이게 이 레버가 움직이면 기계적으로 가가지고 어떤 스위치들을 이렇게 바꿔주는 방식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기계적으로 연결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더 이상 쉬프터의 위치가 뭐 여기에 있어도 되고 중간에 있어도 되고 여기에 있어도 심지어 여기 있어도 돼요. 이제는 다 전선으로만 연결이 돼 있으면 되니까 그런 자유도가 확 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버튼으로 이렇게 눌러도 되고 이게 팰리세이드에 들어가 있는 버튼으로 기억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 이게 누르는 햅틱이 더 비슷하니까 D를 누르나 R을 누르나 이 비슷하니까 앞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뒤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서 그 요즘에 보니까 이렇게 빌딩에서 막 밖으로 이렇게 팍 뛰어내리시는 그런 자동차 사고들도 있던데 그런 사고가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는 방식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 버튼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안전을 고려한 게 푸시 풀 버튼 시프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1번 애들이 이런 거 많이 해요. 그 R 버튼은 다 땡기는 거고요. D 버튼은 누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D 버튼은 만지면 이렇게 움푹 들어가게끔 느껴지게. 도요타도 요번에 타봤더니 이런 방식이 아니야. 도요타는 이거였나? 차마다 다르니까 한 회사 안에서도 요게 아마 콜벳으로 알고 있는데 콜벳이라고 나오네요. 예. 콜벳 이렇게 이런 식으로 땡기는 것과 미는 것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거죠. 제가 이걸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LMTV라는 2.5톤 트럭 그러니까 여러 개를 몰았는데 그중에 LMTV라는 트럭을 몰았어요. 6.25 때 나오는 뭐 60 트럭 뭐 이런 거 보다가 갑자기 미국에서 이런 게 왔다고 몰아보려는데 그게 벌써 1999년 2000년인데 그때 당시에 벌써 변속기가 다 이렇게 버튼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주 신기했던 2000년대에 이렇게 버튼으로 나오는 차가 없었거든요. 버튼으로 나와가지고 그때 운전했던 그건 왼손에 있었어. 또 운전하는데 변속을 하려면 왼손으로 하고 오른손으로는 타이어의 그 공기압 같은 거 이렇게 막 출렁출렁거리는 서스펜션 같은 거를 조절할 수 있게끔 아무튼간 벌써 옛날부터 뭐 요즘에 새로 나온 건 아니고 옛날부터 군대 차량에도 심지어 들어가 있었다는 거지. 그다음에 이렇게 피아노 버튼으로 링컨인데 피아노 버튼으로 이렇게 누를 수 있는 버튼 이렇게 뭐 누르는 건 편한데 이 봐야 된다는 게 문제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도요타 프리어스에 들어가 있는 너브라네요. 너. 도요타 프리어스는 제가 안 타봐서 요것도 독특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방식은 이겁니다. 이거. 제가 진짜 테슬라의 최고의 변속 텔레파시. 사진 대박이죠.
앞으로 가라 그러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라 그러면 뒤로 가고 이게 실제로 적용이 돼서 차가 나왔어요. 이게 진짜 말로만 하고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걸 가지고 주행하는 장면을 찍은 게 있더라고요. 자, 3포인트 턴. 이분이 뭘 하시는 거냐면 3포인트 턴이라고요. 가다가 방향을 바꿔서 운전하고 싶은데 좌회전했다가 뒤로 우회전으로 후진하고 다시 좌회전으로 가는 이런 3포인트 턴을 과연 이런 텔레파시로는 어떻게 변속할 수 있을지, 테슬라 이게 진짜 가능한 건지, 이게 뭐라 그러냐면은 사람의,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러냐면 사람의 의도를 AI가 판단해서 변속을 알아서 해주겠다. 야, 이런 변속기가 도대체 왜 필요해? AI가 발전하면 사람이 어디를 가겠다는 것을 의도를 파악해서 변속을 해줄 테니까 걱정 마. 우리가 알아서 다 변속해 줄게. 그래서 만들었던 텔레파시 변속기. 이거를 3포인트 턴으로 직접 시연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티어링 핸들도 요코 스티어링 핸들로 바꾼 거고요. 이게 보이시나요? 지금 변속기가 없다 보니까 나는 앞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뒤로 가야 돼 라는 걸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변속할 만큼의 타이밍이, 원래 이제 이거는 이제 장난으로 그린 거고, 일론 머스크는 원래 뭐라 그랬냐면 차에 여러 센서들이 있으니까, 초음파라든지 카메라가 있으니까 앞에나 뒤에 장애물이 있으면, 뒤에 장애물이 있으면은 당연히 앞에 기어를 넣어줘야 되고,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뒤에 기어를 넣어줘야 되니까 자동으로 알아서 넣어주겠다 해서 변속 기어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한 건데, 이런 3포인트 턴 같은 경우는 장애물이 없는 데서 돌잖아요. 그럴 때는 사람이 강제로 오버라이드를 해줘야 돼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잘 보시면은 화면에 있는 걸로 기어 변속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화면 변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기존에 나오지 않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수많은 방식이 있죠. 뭐 버튼 방식이니 뭐 모노스톨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푸시풀, 쉬프터 방식이라든지 여러 방식이 있지만, 테슬라는 그 모든 방식과 다른 화면 방식을 쓴 거죠. 화면 방식 플러스 AI 방식을 쓴 건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계속 다시 한번 보시면 화면을 계속 터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보시면 후진 하다가 전진 하다가 다시 후진, 뭐 이런 식으로 화면을 계속 눌러줘야 된다는 이런 방식까지 개발되어 있다. 그러니까 변속기의 변신은 무제. 변속기의 거의 제일 끝판왕까지 온 거죠. 변속기가 없고 화면으로 변속을 가능하고 아니면 생각으로 변속을 하겠다라는 것까지 왔으니까, 참 변속기가 얼마나, 이렇게 수동 변속기에서 텔레파시 변속기까지 정말 과도한 과도기를 지금 겪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변속기는 뭐다? 댓글로 남겨주십시오.